자, 이번 시간에는 그 오버라이드하고 오버로드라는 두 용어를 가지고 출발을 해볼까 해요. 그 오버라이드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재정이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요. 예를 들면 이미 있는데 걔를 무시하고 새로 정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기존 거를 무시하고 새로 정의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그래서 얘는 재정이라는 건 응원 중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냐면 실제로는 그 은둔시키는 기능, 일단 기존 거를 숨겨야 되잖아요. 하이딩 기능이 어떤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존 거를 숨기고 새로 정의한다. 그래서 이거를 오버라이드라고 부르고, 오버로드는, 오버로드는 흔히 다중정의라고 해석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그냥 얘는 그냥 플러스 하는 거예요, 개념을. 기존에 뭐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두 번째 테스트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걸 이제 다중정의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오버로드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인티저 A가 있고요. 스코프가 하나 만들어지고, 인티저 A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속에 14번째 라인에 있는 이 A라는 이름은 밖에 있는, 실제로 이 스코프 위에 있는 녀석이죠. 스코프 위에 있는 녀석의 A, 즉, 12번째 라인에 있는 A를 가리고 새로운 A라는 이름을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A에서 3을 넣게 되면 이 A는 어떤 A가 되냐면 여기 14번째에 있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째 라인에 있는 A하고 12번째 라인에 있는 A를 서로 똑같은 이름의 A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14번째가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14번째 라인이 12번째 라인에 있는 A를 하이딩하는 거죠. 숨겨버리는 거죠. 기존 거 숨기고 새로운 A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기존 거 숨겼기 때문에 얘는 뭐라 부르냐면 오버라이드라 불러요. 오버라이드라고. 그래서 오버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스코프가 분명 A 12번째에 있는 A하고 14번째에 있는 A 사이에는 스코프가 포함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즉 포함 관계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요 위에는 A가 요만큼 범위 있다 그러면 요 속에 있는 A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A죠. 이렇게 스코프 상으로 보면. 그래서 스코프가 포함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하나가 하나를 포함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냐면 오버라이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버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숨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래스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예를 들어서 퍼블릭을 해서 void에 테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상속받는 B가 있다 그러면 B가 퍼블릭해서 A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테스트는 요 테스트를 가려요. 위에 있는 테스트를. 그래서 B 인스턴스 점 테스트 하게 되면 이 테스트에 접근할 수 있지 이 테스트에는 곧바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가 이 테스트를 가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 사이에도 A와 B 사이에도 스코프가 서로 무슨 관계를 형성하게 되냐면 서로 포함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즉 포함하는 스코프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들 사이에는 항상 뭐가 발생하냐면 오버라이딩의 관계가 항상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뭐 하여튼 그렇게 형성이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다중정의 즉 오버로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얘가 두 개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같은 스코프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A가 두 개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3번째, 14번째 있는 A는 같은 스코프에 있기 때문에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오버로드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하지만 변수에 대해서는 뭐를 허용하지 않냐면 오버로드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에러예요. 이 경우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A가 두 개 있다라고 뜨는 거죠. 즉
13번째 A하고 14번째 A가 둘 다 똑같은 스코프였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는 오버로딩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변수에 대해서는 오버로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컴파일 오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라 그러면 달라지죠. 스트럭처 A.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스트럭처 A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E에 B에 대해서 Z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냐면 14번째 A하고 13번째 A가 있어요. 하나는 변수 이름이고 하나는 스트럭처의 이름이에요.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에요. 똑같은 A이기 때문에 똑같은 A가 똑같은 스코프 내에 있기 때문에 얘네는 어떤 관계냐면 다중정의의 관계. 이름이 A인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대신 하나는 변수고 하나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차이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들 사이에도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냐면 다중 오버로드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오버로딩을 얘기할 때는 흔히 오버로드를 이해할 때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함수가 대부분 오버로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 뭐냐면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이런 스트럭처 A 만들고요. 클래스 A 만들고 얘도 다중 정의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A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두 개가 서로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인티저 Z1, Z2 하게 되면 얘도 오류가 뜨죠. 왜냐하면 이들 사이에도 이거는 똑같은 A가 존재하고 똑같은 A가 둘 다 타입이잖아요. 둘 다 타입에 대해서는 오버로딩을 허용하지 않아요. 타입 똑같은 변수, 똑같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오버로딩을 기본적으로 C 컴파일러나 C 컴파일러나 이쪽에서는 다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함수는 뭐 테스트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거나 똑같이 테스트 만들고 뭐 플랫 이렇게 만들어도 얘는 에러가 아니죠. 왜냐하면 변수 이름 테스트가 두 개 다 똑같은 함수가 존재하지만 테스트 함수 두 개가 존재하지만 함수에 대해서는 오버로딩을 허용하기 때문에 얘는 컴파일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그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하나는 데이터 타입이고 하나는 변수고 그러면 그들 사이에도 오버로드가 맞아요. 근데 유형이 다른 오버로드인 거죠. 하나는 데이터 타입이고 하나는 변수 이름이니까. 그런 경우도 오버로드가 맞긴 맞거든요. 똑같은 이름이 두 개가 존재하면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 스코프 내에 존재하면 그들 사이에는 일단은 오버로드 관계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버로드란 말을 하게 되면 함수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얘는 첫 번째 12번째 라인에 있는 테스트를 호출하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러면 13번째 라인에 있는 13번째 라인에 있는 테스트를 호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빠졌나요? 띄어쓰기에 그런 거네.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17번째 라인에서 통역식 테스트는 두 개잖아요. 12번째에 있는 테스트가 있고 13번째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뭘 골라냈냐면 두 번째로 골라냈단 말이죠. 이렇게 테스트 이름을 찾아가지고 일단은 어떤 게 호출을 테스트 이름 다 검색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정확하게 맞는 가장 최적인 함수가 뭐냐 하고 찾는 작업이 있을 거란 말이죠. 컴파일러 그 작업을 할 거란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찾는 작업.
이거를 오버로드 리솔루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테스트인데 어떤 테스트냐? 하는 과정을 찾는 작업. 그거를 오버로드 리솔루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보는 거냐면 이게 리솔루션 말은 다르게 말하면 수학에서 말하면 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을 구하는 거를 리솔루션이 근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오버로드에 대해서 답을 찾겠다. 이 테스트가 어떤 거냐. 최종 답을 찾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12번째하고 13번째 테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테스트야 하는 작업을 오버로드 리솔루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호출 가능한 지금 12번째, 13번째는 호출 가능한 테스트 목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일단 호출 가능한 녀석들은 목록을 쫙 만들겠죠. 그걸 어떤 형식으로 만들면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 DB처럼 테스트 이름으로 12번째 테스트, 13번째 이렇게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문제없는,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녀석을 고르겠죠. 그래서 이 앞에 이 녀석을 리솔루션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버로드, 룩업?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테이블인 거죠. 오버로드로 검색할 수 있는 DB를 만든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최적이 뭐냐, 최적 작업하는 베스트 피트라고 부르는데 가장 최적 함수가 뭐냐 하는 작업을 찾아내게 돼요. 자, 이렇게 몇 가지는 이해가 됐죠. 뭔가 오버로드라는 녀석이 등장하게 되면 여러 개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녀석이냐 하는 그들 많은 녀석들 중에 어떤 녀석이야 라를 작업해야 되는데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는 작업을 오버로드 리솔루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테이블에 요게 이제 이름 테이블이에요. 여기에 이제 A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다른 스코프에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되는 또 위에 테이블이 하나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스코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이렇게 스코프 안에 있는 A, 스코프 밖에 있는 A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A를 찾아라. 여기서 A를 여기 위치에서 A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얘가 딱 맞는 녀석은 누구냐면 밖에 있는 A예요. 밖에 있는 녀석 딱 맞는 녀석. 내가 원하는 A가 밖에 있는 녀석이었어요. 근데 찾기를 이 안에서 찾았거든요. 그러면 가서 A가 딱 발견이 돼, 여기서 A가 똑같은 이름의 A가 딱 발견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절대 밖으로 나가서 검색하지를 않아요. 이 내에서만 결정을 해요. 하나라도 있으면. 없으면, 이게 없으면 밖으로 가서 검색하지만 하나라도 안에 있으면 얘는 요 있는 것 중에 결정을 해버려야 돼요. A라든지 여기 있는 A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결정을 해야 돼요. 또 검색하는 과정에서 발견 딱 되면 밖으로는 그 이상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하고 비슷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인천 지역에 있는 뭐 어, PCB 업체를 대상으로 일을 맡기려고 해요. 근데 인천 지역 내에 PCB 업체가 하나라도 존재를 하면 걔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좀 부실하다고 해서 저기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다 맡겼다. 인천을 포함한 뭐 경기도 전체 맡겼다 그러면 걔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경찰 수사가 들어오는 거죠. 왜 여기 있는데 왜 이 경기도 업체에 일을 맡겼어? 그런 것처럼 하나라도 일단 그 스코프 상에서 검색하다가 그 스코프 내에서 발견하게 되면 상위 스코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얘가 틀리더라도 이 A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A예요. 선택하면 컴파일러 오류예요. 그래도 얘는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컴파일 에러로 끝나는 거죠.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요 이제 템플릿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게 썸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똑같이 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썸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플랫 A, 플랫 B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이름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썸이 존재하잖아요. 여기 9번째 라인의 썸, 10번째 라인의 썸. 따라서 얘들 사이에는 오버로드가 형성이 되어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1하고 1, 2를 넣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9번째에 있는 녀석을 선택하게 돼요. 둘 다 호출 가능하죠. 만약 얘가 없으면 이 템플릿이 없더라도 어디로 가냐면 얘는 11번째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 지금 보면 16번째 선택하니까 11번째가 체크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16번째 더블 클릭했는데 11번째 체크되어 있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얘가 얘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 썸은 요 썸이라고요. 1.0이 변환돼서 플러스로 변환할 수 있으니까. 암묵적 변환이 가능하니까 하다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템플을 딱 넣는 순간 얘는 어디로 가냐면 9번째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11번째는 암묵적 변환을 거쳐야 되지만 9번째는 암묵적 변환을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변환 없이 곧바로 t가 인티저가 돼버리면 변환 없이 곧바로 호출 가능해지잖아요. 얘는 11번째는 호출 가능한 거는 결국 9번째로 호출 가능하고 11번째도 호출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단 그 DB상에서는. 근데 누가 베스트냐고 했을 때는 11번째 녀석은 뭐가 필요하냐면 표준 변환이 스탠다드 변환이 필요하거든요. 표준 변환 컨버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표준 변환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소리는 변환이란 말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변환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A 타입하고 B 타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환이 이루어졌으니 얘는 베스트 피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9번째는 T가 인티저가 되면 되니까 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9번째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템플릿 함수하고 일반 함수 사이에서도 오버로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들 사이에서도 무슨 작업이 이루어지냐면 오버로드 리솔루션 연산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1이고 2.0F고 어디가 호출될 것 같죠? 네, 11번째예요. 왜 11번째 되느냐가 중요한데 원래는 이름만 보면 얘하고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오버로드 검색 테이블에 들어가요. 검색 테이블에 들어갔는데 9번째를 연산하는 과정에서 T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둘 다 썸이니까 썸이라는 이름으로 딱 들어갔는데 막상 적용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 1에서 T는 인티저고 두 번째 2.0F에서는 T가 플랫이잖아요. T가 하나인데 어떤 경우는 인티저가 돼야 되고 어떤 경우는 플랫이 돼야 되고 즉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버로드 리솔루션 테이블을 딱 만든 다음에 만들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템플릿
템플릿 t를 결정해요. t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얘가 t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t가 인티저이거나 동시에 인티저이면서 동시에 플러스는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t에 대한 결정이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t를 결정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여기서 9하고 11 했는데 야, 9 빼. 9는 없어져야 돼. 9는 아니야. 이렇게 제거해버리거든요. 그럼 결국 테이블에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냐면 11만 남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를 템플릿 파라미터죠. 템플릿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t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오버로드 리솔루션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에서 걔를 빼버린다. t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오버로드 테이블에서 빼버린다. 그게 뭐냐면 피네이예요. 이게 피네이거든요. 우리 보면 그래서 지금 보여주려는 거죠. 피네이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substitution failure. 그러니까 이게 치환이라는 뜻이거든요. 치환이라는 건 t를 치환한다는 뜻이에요. 템플릿 파라미터를 치환한다는 거예요. 근데 템플릿 파라미터를 치환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에러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에러가 아니고 무슨 에러가 아니고 대신 어떻게 했냐면 테이블에서 빼버렸죠. 9번을 제외해버린 거잖아요. 즉 템플릿 파라미터 t를 결정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걔는 컴파일 에러는 아니다. 다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냐면 9하고 10번이 테이블에 들어가 있었는데 검색 테이블에 들어가 있었는데 9를 빼는 9를 제외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에러는 아닌 거잖아요. 이 17번째 라인이 에러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어디로 갔냐면 11번으로 갔으니까. 얘는 11번으로 갔죠. 다만 9번을 선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죠. 9번은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여기까지 처음에 들어왔어요. 테이블까지는. 아, 썸이라는 녀석이 있네. 얘 호출할 수 있어. 하고 했다가 파라미터 t를 딱 결정하는 과정에서 t가 문제가 있네. 아, 안 되겠네. 9는 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컴파일 에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어떤 연산에 영향은 줘요. 여기서 영향은 뭐냐면 테이블에서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런 말이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는 여기 오버로드 셋이란 말 나오잖아요. 오버로드 셋이 요거예요. 여기 제가 가르쳐 준 요거. 셋이 집합이거든요. 오버로드 집합 요걸 말하는 거예요. 샵 9하고 샵 12 이렇게 묶어놓은 거. 이 집합에서 discarded 버려버린다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요거를 바로 피네이라 부르는 거예요.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됐죠? 그쵸? 아,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음, get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하나 인티저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다가 뭐 대충 쓸까요? A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자체 테스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리턴 값만 달라요. 리턴 값만 달라요. 이렇게. 리턴 타임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자체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오버로드가 형성이 되어져 있지만 리턴 값만 다른 경우는 리턴 값만 다른 경우는 오버로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에러예요. 컴파일 에러예요. 이해가 돼요? 얘는 똑같은데 리턴 값이 다르다고요. 하나는 리턴 값이 인티저고 하나는 플랫이에요. 이렇게 쓰면 에러예요. 일단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소리는 얘가 에라는 소리는 뭐냐면 리솔루션 테이블을 만들 때 이 테이블에서 들어갈 때 얘가 자트 테스트다 어떤 테스트 이렇게 두 번째 테스트를 할 때 이 아규먼트에 의해서만 구분이 되지 리턴 타입에 대해서는 리턴 타입은 오버이 없어요. 얘가 오버로드에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요 인티저 Z 테스트 인티저 Z 테스트 인티저 요것만 사용이 되어야지 요것만 사용이 되어지지 이 리턴 값은 사용이 안 된다고요. 즉 검색할 때도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썸 했을 때 썸 어떤 썸을 찾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얘는 뭐만 가지고 판단하냐면 요 아규먼트만 가지고 어떤 걸 찾아야 될지를 9번째 썸인지 11번째 썸인지를 판단한다는 소리죠. 아규먼트로만. 이해가 돼요? 아규먼트로만. 따라서 따라서 자 요거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웃기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인티저니까 얘가 호출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컴파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문제가.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T란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타입이라는 타입이라는 마이 타입 마이 T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T가 있는데 T 내에 뭐가 있냐면 my 타입이라는 타입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Z가 있는데 이 안에 퍼블릭으로 해서 using my t는 인기죠. 이런 식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있다는 소리거든요. 얘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썸이 20번째는 썸이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거죠. 둘 중에 14번째냐 16번째냐 썸이 해보면 썸은 지금 해보면 통과돼 버렸네. 통과돼 버렸네. 16번째는 가버리네요. 예를 들어서 이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얘를 패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템플레이트 type using type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id의 템플릿에 그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근데 얘를 음, 얘는 또 정상인 경우네. 계속 웃기게 만들어 보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에러를 만들어야 돼. 이러면 에러가 뜨거든요.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리턴 타입 이 녀석을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면 지금 당장 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로만 판단하냐면 요거로만 판단하겠죠. 썸의 아규먼트로만 썸을 찾겠죠. 아까 말했듯이 아규먼트로만 찾는데 찾고 나서 이 썸은 누구로 결정, 얘를 딱 결정해 버려요. 여기서 썸은 얘가 돼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얘가 뭔지 몰라요. 얘를 지금 당장 추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얘를. 그러니까 얘는 뭐를 결정하냐면 여기 있는 14번째에 있는 썸을 딱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얘가 문제 있다는 게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 발견된 거냐면 이런 거죠. 얘는 얘를 통해서 아까 말한 오버로드, 리솔루션 테이블 쭉 있어서 여기서 이 썸을 딱 고른 거예요. 얘는 뭐까지 끝나버린 거냐면 오버로드, 리솔루션까지 끝났어요. 아, 이 썸이 맞아. 까지 결정했어요. 근데 얘는 아직 뭔지 모르겠네. 딱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t를 딱 넣어보니까 t가 얘가 문제가 있다는 게 나중에 발견된 거죠. 오버로드까지 결정해버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가 선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오버로드 결과를 딱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컴파일 단계에서 컴파일 에러가 떠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인티저라는 녀석은 ELTM이라는 타입이 없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해놓고 요 녀석을 요 앞에 있는 리턴 타입을 지금 당장 계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렇게 해서 T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 세미콜론 넣고 템플릿 넣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얘는 찾지를 못해요. 이 타입을 결정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만 가지고 아규먼트만 가지고 계산해서 이 썸이 맞네라고 결정을 해버려 끝나버린 거죠 이미. 그러고 난 다음에 막상 나중에 적용하려 보니까 14번에 문제 있었네라는 나중에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컴파일 에러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추론이 돼버리면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추론이 되는 경우는 아니죠. T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나 이래도 안 옮겨오나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다시 T가 T니까 얘는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 T가 뭐냐면 여기는 인티저거든요. 인티저 안에는 엘리먼트가 없잖아요. 인티저의 엘리먼트 타입을 꺼져 올리니까 이때는 리솔루션을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하다가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근데 요 리턴 타입이 곧바로 결정이 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타입 네임
t의 엘리먼트. t를 알면 t 아래 이쪽에 뭐가 없냐면 요런 기호가 없잖아요. 꺽쇠 t 이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몇 가지 검사를 한다고요. 몇 가지 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16번째로 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도 뭐가 되냐면 얘가 t가 인티저가 엘리먼트가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과정도 어떻게 되냐면 보면 이 과정을 보면 호출할 수 있는 건 14번째, 16번째인 게 16번째라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뚝뚝 결정했더니 t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 얘가 인티저로 딱 결정이 난 거잖아요. 이제 결정이 난 다음에 인티저를 결정해서 이렇게 여기 t가 인티저라는 걸 확인하고 t를 반영할 거 아니에요. t가 이제 인티저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치환 작업을 하겠죠. 치환 작업을 하게 되면 인티저 엘리먼트 그다음에 sum 인티저 이런 식으로 치환 작업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문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치환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네. 여기서 치환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빼기를 하는 거죠. 14번째를 없애라 이렇게. 그러니까 네. t가 결정이 나면 t를 반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렇죠? t가 인티저를 결정이 난 다음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얘가 문제 있네.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숨겨버렸거든요. 아이디에다가 이렇게 숨겨버렸잖아요. 그럼 요거 있고 세미콜론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요 엘리먼트를 조사를 안 해요. 시험 과정에 그 리솔루션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야 되는데 이 빼는 작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 얘는 뭔지 모르겠고 앞에는 뭔지 모르겠고 아규먼트 사고는 맞아. 그러면 썸이네. 이렇게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 이렇게 지금 14번 지금처럼 쓰면 요거는 피너의 과정의 그 치환 과정에서 엘리먼트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요렇게는 요렇게 하게 되면 얘는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구문에 따라서는 치환할 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구문이 있고 어떤 경우는 예측이 안 되는 구문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구문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 썸이 있어요. 여기까지 t랑 똑같이 합시다. 여기다가 이런 구문을 넣을 수도 있겠죠. t에 엘리먼트가 있고 그 타입이 있어요. 있는 녀석을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어디로 가냐면 항상 11번째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아규먼트를 t가 결정하면 t가 뭐를 결정이 나냐면 인티저를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인티저 적용 t가 인티저를 결정이 났으니까 치환하겠죠. 리턴 타입 인티저, 아규먼트 인티저, 인티저 엘리먼트. 그런 타입 없는데 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아규먼트에다 직접 넣어가지고 아규먼트에다가 인자를 하나 몰래 넣어서 추가해요. 포인터 타입으로. 모든 포인터 타입은 널피트리아를 인자로 디폴트 값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1, 2 써더라도 3을 세 번째 거 안 써도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뭘 하도록 하냐면 t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냐면 그 리솔루션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시켜서 빼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네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제로 피네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기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 네. 뭐요? 여기죠? 경고 떴고 얘는 지금 경고거든요. 여기는 타임네임 써야 되겠구나. 타임네임 이렇게. 이렇게 뜨면 얘는 어디로 가냐면 얘로 가는 거죠. 11번째로. 그 다음에 9번째는 비네이 과정에서 툭 빠져나가 버린 거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는 들어가겠죠. 스트럭처 A가 있어요. 근데 얘가 유징으로 해서 ELEMT가 있어요. 이 녀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뭐 플랫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썸에서 A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가냐면 저 위로 가겠죠. 위쪽으로. 왜냐면 A는 엘리먼트 타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 얘도 통과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그 오버로드 그 테이블을 가지고 장난을 자꾸 치는 거예요. 넣었다가 밖으로 빼는 거야, 자꾸.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겠죠. 아규먼트 넣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다가 뭘 하나 더 파란색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럼 이름은 안 주고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면 그쵸. T가 결정이 난 다음에 T를 여기 반영하고 여기에도 반영하고 T를 여기도 반영하고 여기도 여기 반영하고 여기에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이렇게. 템플릿 파라메터에도 아예 집어넣어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피네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규먼트 넣어서도 피네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으로도 피네일을 아까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 추론 가능한 타입을 집어넣게 되면 가능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비추론 문맥을 써버리면 통과해버리고 그쵸?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피네일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하고 관련되어져 있냐면 이 오버로드 리솔루션 테이블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오버로드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가 어떤 조건을 맞지 않으면 밖으로 빼는 작업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도록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아홉 번째에 있는 썸은 그 T 타입이 항상 엘리먼트를 가진 타입만 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T 엘리먼트가 없으면 이 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Z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Z이면 똑같이 해서 Z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Z이면 B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 이 B는 어디로 가냐면 B는 B 누르면 Z 이게 안 되나? 뭐로 됐지?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지금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지금 요 인자가 이 모양이 똑같잖아요. 이 썸의 t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얘도 썸인데 파라미터 태플릿 하나 두 개를 받고 얘도 썸인데 태플릿 하나 두 개를 맞으니까 오버로드가 아니라 똑같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냥 회피해보려면 뭐 아까처럼 이렇게 일단 해볼까요? T의 엘리먼트 포인터 타입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바꿔주고요. 예를 들면 두 번째는 해주고 ZLM 해주고 이렇게 아까 처음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없고 얘는 두 번째로 가고요. 12번째 라인으로 하나는 가고 Z가 있는 녀석은 그 다음 얘는 이 녀석은 11번째로 오는 거죠. 썸인데 이 썸이 A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썸은 요 함수로 오는 거고 Z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B 함수는 요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이것도 피데이를 이용하는 거죠. 모든 썸이 다 들어가요. 세 썸이 다 들어가는데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얘는 튕겨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조건을 못 맞추고 나머지 이 템플릿 제외되고 그 다음에 요 썸은 안 맞고 요 썸은 안 맞고 그래서 이 두 개에서 경쟁 딱 해서 얘가 선택이 되는 거죠. 결국은 다 오버로드 집합 그 테이블하고 관련되어 있어 거기다가 넣고 빼고 해서 최적의 함수를 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하나는 A번 9번째 라인을 호출하고 하나는 12번째 라인을 호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종의 뭘 만들어주고 있는 거냐면 이게 타입에 따라서 디스패치를 하고 있죠. 디스패치를 만들고 있는 거죠. Q&A를 이용해서 타입 디스패치를 하고 있어요. 타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가 다 달라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버로드 그 테이블 중심으로 해서 집어넣고 거기서 필요 없는 걸 탁탁 던져 빼버리고 필요 있는 것끼리 서로 경쟁해서 최저걸 찾도록 이렇게 하는 거. 기존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얘를 다 분석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여기다가 템플을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종류별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T 엘리먼트에 엘리먼트라는 요 타임만 있으면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Z 엘리먼트에서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타입을 가지고 뭘 하냐면 마치 스위치문처럼 이렇게 분기해서 호출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하셔도 돼요. 기존에 우리가 그 if문이나 이런 스위치문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뭐를 하냐면 뭐로 판단하냐면 i라는 변수가 있어. 그 변수가 1이냐, 2냐, 3이냐 이런 걸 판단하잖아요. 그거는 런타임에 항상 비교하는 연산이 작동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타입으로 한다고요.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PDA, 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도 지금 템플릿 함수거든요. 이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이드1 똑같이 되어져 있고 이 부분 여기 뭐가 다르냐면 이 부분이 달라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 i가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i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해주는데 네, 그쵸. i가 1이면 i가 1이라고 하면 1이면 나누기 했을 때 0이 아니니까 얘는 1이고 만약에 i가 1이라고 하면 i가 1이면 얘는 구문이 어떻게 되냐 void에 dive에
캐릭터의 포인터에 이게 뭐냐면 1이 들어와서 나누면 1이잖아요. 1은 0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떼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배열에 대한 포인터잖아요. 배열 포인터잖아요. 배열 포인터에 널 포인터를 넣어준 거라고요. 근데 배열은 뭐가 될 수 없냐면 연계를 가질 수 없잖아요. 커렉터가 이게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커렉터 A가 있는데 10 이런 건데 여기다가 0을 갖겠다 소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포인트, 요 타입에 대한 포인터를 받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여기서 이 구문 문제 있네. 문제가 언제 발생했냐면 어? i를 치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네. i가 뭐냐면 템플릿 파라미터였네. 템플릿 파라미터를 치환하다가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오버로드 과정에서 div가 뒤로 빠져나갔네. 얘도 PDA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이름이 뭐가 되냐면, 이르면 얘는 보이드의 위에 벡터의 포인터의 꺽쇠가 뭐가 되냐 이거죠. 이 꺽쇠 안에가 1이 되잖아요. 1을 나누면 1이고 1이라고 같잖아요. 1이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널 포인트잖아요. 0이 널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문제 없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1이라는 인자가 오면 결국은 이 소리는 뭐냐면 1이 오니까 얘가 호출되는 거고 2가 오면 얘가 호출되는 거고 3이 오면 얘가 호출되고 4가 오면 결국 홀수이면 28번째가 짝수이면 24번째 함수가 호출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피네이 가지고. 정수가 들어오면 정수함수가, 홀수가 들어오면 홀수함수가. 이해가 되죠? 네,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딩 짜면 이렇게 짤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코딩, 우리가 짜는 코딩은 대부분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가 얘가 뭐 2로 나눠가지고 2로 나눈 나머지가 뭐 0이면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얘를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이럴 때에 아예 그냥 함수 자체가 컴파일 타임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피네이를 통해서. 피네이가 작동하면서 특정한 다이브 함수로 딱 고정이 나는 거죠. 다 그런 식이에요. 보면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그 설명되는 형태가 다 그런 식이에요. 얘도 보면 여기에 이름 없는 거 집어넣잖아요. 얘도 보면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클래스 템플릿 인자로. 풀을 호출하는데 풀을 호출하는 t는 타입이라는 그 t 안에 타입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피네이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t가 만약에 타입이라는 타입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t는 풀을 호출할 수 없게 하는 거죠. 네, 피네이로. 얘가 t가 이 템플릿 파라미터 t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t가 인티저면 인티저에 맞게, 플랫이면 플랫에 맞게, 그 다음에 더블이면 더블에 맞게 각각 적당한 뭘 찾아가냐면 함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컴파일 타임에. 그래서 딱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대충 뭔지 알겠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거는 논리적으로 값을 따졌는데 얘는 컴파일 타임에 전달된 타입의 특성을 따라서 함수를 딱딱 물려주는 거예요. 적당한 함수를.
따라서 if문이나 이런 것처럼 조건을 검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문서를 보면 거의 유사해요, 실제로는. 예, 됐죠? 여기서 끝낼게요. 오늘 스터디 내용은.